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인중개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고 또 평생 라이센스고 네. 되게 누적된 숫자가 되게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 막 신입 공인중개사가 사실 우리 아파트 단지만 보더라도 공인중개사 뭐 사무소가 5개, 6개씩 있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럼 내가 어디 없는 데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없는 데가 없단 말이죠. 다 그렇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신입 공인중개사가 내가 사무소를 차려서 그 기존의 공인중개사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네. 방금 전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고 많은 신규 창업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네. 기존에 10년, 20년 한 분들을 네. 다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아파트 공인중개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별로 그게 약간 연합회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뭐 새로운 들어온 사람을 왕따시키기도 하고 뭐 네네. 자기들끼리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맞아요. 술 먹기 이런 것도 갖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카르텔이 약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런 카르텔도 뭐 좀 깨볼 수 있을까요? 이 너무나 이제 민감한 얘기라 가지고 네. 그 카르텔을 비난하는 얘기를 하기는 좀 네, 힘들고요. 네, 네. 왜 생겼는지 알기 때문에 좋은 그런 활용도 있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네, 네. 그 카르텔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동중개를 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신 대로 왕따가 된다. 네, 네. 이런 거는 조금 안타깝고 근데 이제 본인들은 네. 기존에 창업하실 때 네. 기존 부동산을 인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권리금 다 줬고 네, 네. 그 사람의 심리가 내가 들어간 돈이 있는데 그렇죠. 수요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그 의사분들도 똑같은 거잖아요. 옆집 건너 전부 병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네. 프랑스처럼 네. 치과 의사 막 회사원보다 네. 돈 못 벌고 네. 막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거는 마찬가지인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영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영업이냐면 네. 그 카르텔을 만든 분들 스스로의 영업도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막연하게 비난은 아니고요. 네, 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일주일을 일하다 보면 하루 쉬고 싶잖아요. 근데 1층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그 문을 닫는다는 건 상당히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끔가다 체력이 좋거나 미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주일 내내 7시에 나와서 10시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직원을 써가지고 교대로 하면서 편의점만큼 계속 열려있는 부동산. 그런다고 생각하면 부동산들은 옆에 집에 불이 꺼지지 않으면 퇴근을 할 때 주저하게 돼요. 그렇죠. 경쟁을 하는 거니까. 네. 잠실 1단지 엘스 앞에서 네. 부동산이 수십 개가 있는데 맞아요. 역 앞에 퇴근하는 어떤 가장이 너무 바쁜 삶을 살다가 네. 9시에 퇴근을 딱 했는데 네.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네. 부동산 하나가 불이 탁 켜져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집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네. 상담을 했잖아요. 네. 그 사람 물건을 때마침 살 사람이 있어서 네. 근데 그 살 사람은 아침에 와서 동네 한 바퀴 다 돌고 갔어. 네. 그래가지고 그 동네 모든 사람은 네. 집을 살 사람이 있는 거 알고 있어. 근데 9시에 문 연 사람이 네. 유일하게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경우가 네. 내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가게문을 못 닫아요. 못 땄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손님 하나를 계약을 잘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뭐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알아보다가 잠실 엘스의 네. 아파트 가격을 알아봤더니 네. 그냥 다 뭐 28억, 30몇 억 네.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 기준으로 따져서 수수료 최고가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손님과 고객이 다 내 손님이다. 네. 그러면 그냥 대충 계산을 해도 네. 그 거래의 한 건의 수수료는 5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좀 피곤해서 일찍 가가지고 옆집 아저씨가 나 대신 거래된 고객을 잡아가지고 계약을 해서 나는 이달에 500만 원 벌었는데 저 옆집 아저씨 5천만 원 벌었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겠죠. 예.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들끼리 연합을 해요. 우리 모두는 몇 시에 퇴근하고 우리 모두는 일요일 날 일하지 않는다. 너무 과잉 경쟁하지 말자. 과잉 경쟁하지 마자. 네. 그리고 광고를 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만 광고를 하자. 그런 거를 서로 규제를 하고 우리는 한 마음이야. 그러면 이제 네. 한 마음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공동중개망 같은 전산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 전산망을 그 분들만 활용해요. 그럼 이제 고객이 왔을 때 검색을 해보고 자기네들이 공동 전산망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의 회원업소인 A 부동산이 좋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갖고 있네. 그 손님이 왔으니까 전화해서 한강 보이는 7층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그럼 데리고 가서 둘이 공동 중개해가지고 5천만 원 받을 걸 2,500씩 나눠 갖는 네, 거잖아요. 그쵸, 예. 그 자체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그걸 이겨먹고 네. 그 동네에서 내 물건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내 고객 충분히 확보된 거를 매칭해서 그 카르텔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영업으로 계약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들어가서 또 이겨내기도 합니다. 아, 근데 현실적으로 생존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나의 길을 가겠다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생존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럼 제가 그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분의 성향을 봐요. 네, 사장님의 능력으로 네, 부동산을 오픈하셔가지고 네. 돈을 다 투입하셔가지고 광고 효과로 손님 찾아가지고 계약하시고 이런 거는 가능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1시간 정도 상담을 해보니까 회사 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네. 쉽지가 않을 건데 괜히 잘못된 판단으로 돈을 날리지 마시고 네.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에 좋은 위치의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솔직하게 사장님 저는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사장님이 아시는 부동산 중에서 매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기존 부동산을 인수하시고 그렇게 영업을 하시면 사장님의 성격에는 충분히 잘 은행 오래 다니셨으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가끔가다 엄청 조돌적이야. 네. 뭔가 일을 낼 것 같아. 네. 그러면 그러시면 1층도 아니고 2층에다가 사무실 내셔가지고 그 비싼 임대료 1층에다 내지 마시고 더 크고 안락한 사무실을 계약하시고 고객이 오셨을 때 뭔가 요즘 은행도 2층에 많이 올라가는데 그쵸. 그냥 좋은 사무실로서 영업하시고 대신에 2층에 계시니까 손님은 워크인이 아예 없을 거라 생각하시고 본인이 다 나가서 영업하셔야죠. 그렇게 하실 거면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쉬운 건 아니에요.